자,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진화. 진화. 진화가 뭐예요? 에볼루션. 여러 세대를 거쳐서 발전. 집단이, 그룹, 개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집단 전체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천천히 변하는 거. 다시, 진화는 변하는 거야. 갑자기 천천히. 천천히. 개인이 집단이? 집단 서서히 변하는 거야.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요 시대에서 진화가 되고 있는데 어느 게 진화가 되냐면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의 모양이 점점 다양하게 지금 변하고 있어. 신발을 신으면서 구두를 신으면서 새끼발가락의 모양이 특히 변해요. 특히 새끼발가락에 발톱이 하나 이렇게 조금 더 나와 있지 않니? 네? 몰라요? 두 개가 되는 거. 그치, 새끼 발톱이, 그지? 그 점점 변하는 게 진화는 이런 건데, 진화설이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용불용설. 과학자 라마르크. 그리고 경미설. 와그너가 주장했고, 돌연변이설. 드브리스인가 이 사람이? 드브리스. 자연선택설. 찰스 다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살짝 써요. 자, 용불용설은 뭐냐면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이게 용불용설입니다. 라마르크요. 라마르크. 시험은 안 나와요. 와그너예요. 와그너, 바그너 같아. 외국말은 비슷해. 와그너. 뭐 좀 비스꾸리하게 나가요. 이 용불용설은 내가 야구 선수야, 투수야. 그럼 계속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던지겠지. 야, 그럼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길어, 짧어? 길어질까? 짧아져요? 해나야, 내가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길어질까? 내가 야구를 계속하면? 길어져요? 두찬아, 길어질까?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 늘어나요? 늘어나? 계속하면? 늘어나. 오른팔이 더 길어요, 왼팔보다. 계속 쓰니까. 그런데 진화에 있어서 얘는 틀린 말이야. 그래서 지금 진화설에서는 이 새끼 말을 안 써. 왜? 틀린 말이라. 왜냐면 내가 오른팔이 길었는데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애가 태어나자마자 재봤더니 아빠 이러고 오른팔이 길을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무슨 형질? 획득 형질. 획득 형질은 형태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에 의해서 근육이 막 생긴 건 유전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유전자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전달이 되지만, 그지? 농구 선수가 키가 커요. 왜? 점프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또 커지는 거. 원래 큰 새끼가 또 점프를 계속하니까 더 커지는 겁니다. 응? 근데 이런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태국에 카렌족이라고 있거든? 태국에. 그 여자들은 목이 되게 길어. 왜냐면 어렸을 때 황동, 구리로 목걸이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불편하니까 목이 조금 더 빼거든. 그럼 또 하나를 또 걸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굉장히 긴 여자를 미인으로 보는 거야. 그 부족은. 카렌족.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는 목만 엄청 길어. 막 목걸이가 계속 있고. 그건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라마르크가 이제 용불용설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래서 진화가 됐구나. 그런데 이건 틀린 말이다가 된 거야.
기린이 왜 목이 기니? 자꾸 그냥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건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제외. 그럼 격리설은 뭐예요?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개들끼리 점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가 된다. 예를 들면 캥거루 어디에만 있어? 그쪽 오세아니아주에만 있죠. 이런 게 이제 격리설이야. 이 핀치새도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 책 뒤쪽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핀치라는 새가 있는데 부리의 모양이 다 다른 거야. 부리의 모양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점점 변화가 생긴 거다. 돌연변이설. 이거 왕 달맞이꽃을 발견한 거야. 드브리스라는 사람이 중3 때 나왔죠? 돌연변이설. 네. 중3 유전 때 분꽃. 분꽃은 코렌스 중간 유전이고 드브리스라는 사람이 달맞이꽃을 하는데 달맞이꽃이 조그만한데 이때만한 이 태어난 거야.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거든. 왜?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돌연변이설. 근데 얘는 설명을 하는 게 돌연변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환경에 조금 잘 안 좋거든. 유전이 잘 안 돼요. 환경에 좀 안 좋은 건. 근데 이것도 역시 진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우리 책은 이제 자연선택설.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지금은 진화가 왜 되느냐 명확하게 설명은 못해서 짬뽕으로 선택을 해. 이게 이렇게 됐으면 요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세 가지 가지고 나오는데 일단 자연선택설은 중요합니다. 자연선택설. 과잉생산, 개체변이, 생존경쟁, 적자생존. 적자생존, 이걸 우리는 종분화라고도 하고, 이게 자연선택. 자, 여기 이거 외워야 돼. 따라하자. 과잉생산. 과잉생산.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얘기야. 개체변이. 쓸 필요 없어.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어요. 개체변이, 생존경쟁, 적자생존, 자연선택. 다시. 제일 먼저 뭐? 과잉생산, 개체변이, 생존경쟁, 적자생존, 자연선택. 학교에서 시험 내면 뭐 이렇게 세 개 갖다 놓고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뭐 이렇게가 나옵니다. 자연선택설 찰스 다윈이 설명을 했어. 기린이 새끼를 낳았어. 몇 마리? 여러 마리를 낳았어. 왜? 과잉생산. 그런데 개체 변이는 차이점이야. 기린을 낳는데 다 똑같지가 않지. 목이 긴 놈, 목이 짧은 놈.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이게 개체 변이. 얘들도 먹고 살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거야. 경쟁이. 자꾸 나뭇잎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긴 놈은 잘 따먹어. 그래서 이 새끼가 또 암컷을 만나서 또 새끼를 또 낳는데 목이 짧은 놈은 먹지를 못했어. 어떻게 되는 거야? 도태되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생존 경쟁이 일어나서 적당한 놈만 살아남습니다. 이 얘기죠. 적당한 놈만. 그래서 적당한 놈이 계속 자연 선택받아서 계속 그런 종류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일리가 있나요? 네. 일리가 있네. 그지? 근데 구라야 이게 사실. 왜냐면 기린은 나뭇잎만 먹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도 먹어도 돼. 목이 짧은 놈이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목이 긴 놈이 적자 생존은 맞아. 왜냐면 기린은 짝짓기를 할 때 대부분이 그래. 짝짓기를 100% 거의 이렇게 하는 건 인간들밖에 없어요. 거의. 곤충들은 5%도 안 돼.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귀뚜라미가 이제 가을이면 귀뚜라미가 우는데 얘들이 밤새 막 비벼대는 거거든. 밤새 삐리삐리 귀뚤귀뚤 그 소리를 듣고 암컷이 이렇게 와서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만드는데 밤새도록 해도 확률이 5%야. 여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총각으로 지내다가 죽는 거지, 곤충들은 대부분. 인간들은 그래도 집신도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기 힘들면 뭐 베트남에서도 오지요, 여자들이. 그리고 짝짓기 할 확률이 많아. 자손을 만들 확률이 있는데 동물들은 그렇지가 않아. 동물들, 기린들은 암컷을 놓고 수컷들끼리 싸우는데 뭐로 싸워? 목으로 싸우는 거야. 목으로 띵띵 쳐요. 그럼 목이 약한 놈은? 저요. 목 부러져서 죽는 거지. 목이 강하고 길고 권투도 팔이 조금 길어야 유리하지. 조금 더 내가 때릴 수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그래서 목이 긴 놈이 살아남는 건 맞는데 얘가 설명할 때는 뭐 위에 있는 걸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제 그건 잘못됐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실렸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가야 돼. 응?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요 목의 길이 있지. 응? 이 목 길이의 2배가 허리래. 그래서 가만 봐봐.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뭐 허리가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목 사이즈가 조금 두꺼운 애들은 허리도 두꺼워. 목의 이게 2배가 우리 신체가 그래. 또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 요게 자기의 키야. 그래서 옛날에 옷 잴 때는 손 이렇게 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 요 길이가 목이 얇네. 허리가 날씬하겠네. 약간 두껍네. 길이로 태어났으면 너 아주 그냥 번식 잘했을 텐데. 아, 아깝다. 꽉 잡았을 텐데 막. 사자가 오면 도망가면 되고. 이 얼룩말도 대단한 게 사자가 이렇게 확 오잖아. 이 얼룩말 이 새끼 얼마나 미련한지. 뒷발로 이렇게 한번 빵 치면 여기 사자가 한 대 맞잖아. 그 사자가 죽을 수도 있대. 여기 염증이 생기고 막 이러면 약이 어딨어. 그지? 동물들은 자연 치유잖아. 한번 염증 생겨서 거기 세균이를 번식하면. 근데 얼룩말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보면 확 잡아먹잖아? 얼룩말. 가만히 있다. 그러다 이래. 근데 어떤 새끼는 막 발버둥을 치는 놈은 그래도 한 대만 띵 맞아도 사자가 깜짝 놀라서 그다음부터 접근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참 용기 있게 하면 뭐든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니? 용기 있게 저 남자 탁 해서 나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확률이 있겠지, 그지? 그렇지 않을까? 아닌가? 아니에요? 자, 이거 과잉 생산 많이 났어요. 개체변이 차이점이 있네. 근데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요. 적당한 놈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종부나 자연 선택. 이때 적자 생존은 적당한 놈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적자 생존이 있었거든. 왜 회의 같은 거 장관들 놓고 회의하고 이러면 박근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적지 않는 사람 있잖아? 그럼 장관에서 잘렸어. 그래가지고, 박근혜 때 회의하면 적어야 된다, 무조건. 그래, 적자 생존이 거기서, 박근혜가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무조건 쳐다보지도 않고 질문 같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랬었대 박근혜 때. 그런데 요거랑 또 같은 게 영국 맨체스터가 박지성이가 뛰던 데죠. 맨체스터라고 해야 되나? 맨체스터 지방. 여기가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던 동네야. 근데 여기에 숲에 나방이 있는데 나방이 흰 나방이 있고 검은 나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흰 나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 근데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니까 공장에서 막 석탄 돌리고 막 굴뚝 막 그러면서 숲이 새까맣게 된 거야. 그랬더니 숲이 새까맣게 되고 흰 나방보다는 검은 나방의 숫자가 많은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새들이 슝 날아다니다가 숲이 새까맣게 되니까 흰 나방은 눈에 확 띄는 거야. 어떻게 됐어? 잡아먹혔어요. 검은 나방은 은폐가 되지요. 그러니까 얘들의 숫자가 확 늘어난 거야. 그러다가 다시 산업혁명이 끝나고 숲이 조금 깨끗해지니까 이제 다시 흰 나방의 숫자가 많아진 거죠. 이 상황에서 적자 생존은 산업혁명이 되고 숲이 새까맣게 됐을 때 적자는 누구였어? 검은 나방이 됐던 거지. 그래서 요게 환경에 따라서 얘는 뭐 인위적으로 지들이
노력할 수가 없는 거고 적당한 놈만 살아남습니다. 자, 내용 끝. 210페이지. 책 보겠습니다. 진화. 생물이 오랜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하는 현상이다. 거기다 하나 더 쓰자. 그룹. 한 마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단이 서서히 변하는 걸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에 의해 지구의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자, 변이. 차이점을 변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종류가 같은 거 사이에서 차이점을 변이라 그래. 예를 들면 사자면 사자 새끼들 중에서 차이점, 개새끼면 개새끼 중에서 차이점. 같은 종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습성의 형질 차이.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로 구분한다.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유전적 변이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변이의 구분. 유전적 변이.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난다.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네, 차이점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앵무의 깃털색이 다양하다. 유럽 정원 달팽이 껍데기가 무늬, 색, 나선 방향 등이 다양하다. 유전자 차이로. 근데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훈련으로 팔 근육이 단단하여 팔이 굵어졌다. 이거 유전이 안 됩니다. 카렌족 여인들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어릴 때 독일이 아니라 태국, 미얀마, 버마에 있는 족이야. 카렌족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목에 황동 먹거리를 걸고 생활하여 목이 길어졌다. 유전이 안 됩니다. 이 유전적 변이의 원인. 유전적 변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생식세포 다양한 조합에 의해 발생합니다. 자,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DNA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자는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의 자손 중 초록색 딱정벌레가 나타났다. 네, 요거 돌연변이지요. 사람 중에서는 없나요? 아니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지. 우리의 적혈구, 이런 적혈구가 무슨 형? 원반형인데 이런 적혈구 말고 요런 적혈구가 있다 그랬죠? 얘 이름이 낫 모양. 적혈구가 하는 일이 산소 운반입니다. 낫 모양 적혈구를 겸형이라고 해. 한자어로 낫 겸자를 쓰는 거야. 겸형 적혈구. 이게 돌연변이로 나타났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프리카 쪽에 얘들이 많은 거야. 왜? 아프리카에 무슨 병? 말라리아. 말라리아가 한번 돌면 이런 것들은 다 죽어버리는데 얘들은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맨 처음에 나타났다가 얘들이 적자 생존이 된 거지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은 남모양 적혈구가 많아요. 근데 이 적혈구의 단점은 산소 운반을 잘 못한다는 얘기라 빈혈이 있어요. 빈혈 겪어봤어? 그래요? 빈혈 없죠? 튼튼합니다. 아프리카에 막 야자수 따먹고 막 이러다가, 왜 어지러워 빈혈이 일어났어? 당연해. 어째 연약한 척. 산소 공급이 뇌에 안 되니까 갑자기 핑 어지러워. 응? 이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뱃속의 태아가 엄마가 먹어야 될 산소를 막 먹거든. 그러면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면 핑 어지러워서, 그래서 임신했으면 자리 양보도 하고, 편한 자리 임산부한테 주잖아. 근데 벌써 빈혈이 생기면 산소, 헤모글로빈 약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빈혈 같은 게 나타나는 것도 이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자, 또 생식세포 다양한 조합. 유성 생식 과정에서 수정이 일어날 때, 수정이 뭐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이 일어날 때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되어 자손에게 전달된다. 생식세포는 정자, 난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흰색 털을 가진 개, 갈색 털을 가진 개 교배에서 얼룩무늬 털을 가진 강아지를 낳았다.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정자, 난자가 다양하게 결합이 돼서 우리 염색체 있죠? 염색체가 다양하게 어떤 놈이 태어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자연 선택설.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이 과정이 반복되어서 생물이 진화한다는 학설이다. 과잉 생산, 변이,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자연 선택 사이에다가 우리 추가하자. 뭐라고?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진화. 이게 찰스 다윈이 과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친 거야. 응? 애새끼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어. 대학을 가려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응? 공부 잘한 놈만 생존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못하는 애들은요? 그냥 이제 멸종되는 거지. 어? 아니,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집에 화장실 있는 집이 몇 개 없고, 우리 되게 못 사는 동네에 있었거든. 우리 집은 집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어. 집도 쪼만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공중 화장실 가야 돼. 공중변소거든.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있고, 언덕 위에 공중변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침마다 사람들이 막 줄을 막 서서 그렇게 돼. 당연히 퍼세식이지. 그러니까 퍼세식이 이제 똥이 어느 정도 차면 이제 똥을 풀어 이제 아저씨가 와. 그 똥 푸는 아저씨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 아저씨가 오면 막 놀러 가다고 다 벽에 붙어야 돼. 왜냐면 여기다 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안 피하면 내가 묻거든. 그 똥 푸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똥 푸고 이렇게 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했거든. 야, 니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놀고 막, 그랬거든.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제국주의, 그, 일본 놈부터 해서 영국도 그냥 제국주의는 남의 나라만 침략한 게 아니라 그 나라 가서 경제권을 쫙쫙 빨아먹는 놈이 이제 제국주의거든. 옛날은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막 이러는데, 경제력까지 침투해서 계속 뽑아내는 거. 이 영국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일본 놈들도 그렇고. 걔들이 이 철학으로 쓰인 거야, 사회학에서. 나라들이 여럿 있는데,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뭐 이러고 있지. 조선은 맨날 그냥 정치 당파 싸움만 하고, 이 새끼들 게으르고, 그래서 니네는 생존 경쟁에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름도 바꿔라. 이런 논리로 피면서 이제 일본만 살아남는다. 이런 논리로 그 당시 좀 공부 좀 사회 지도층들도 우리나라는 해방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친일을 많이 했거든. 대표적인 게 뭐 이광수 최초의 근대 소설 쓴 이광수, 최남선, 독립선언문 쫙 썼던 걔도 나중에 일본으로 이렇게 슉 가고 기독교 3.1운동 할 때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66명이었나? 그랬었거든. 기독교가 그렇고 캐톨릭이 있었고 불교는 딱 한 명 만에 한용운인데 우리나라가 3.1 독립선언 딱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 인간 뭐 선포하노라 차로서 세계만 막 쫙 발표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일본한테 다 자수를 했어. 일본 애들이 그대로 끌고 갔는데 일본 가가지고 다 잘못했다 그러는데 만해 한용운만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독립을 할 거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만 딱 3년 6개월인가 옥고를 치르고 나머지 독립운동했던 애들은 6개월 만에 다 나왔어요. 잘못했어. 막 싹싹 비니까 일본 애들이 그래. 그래서 만해 한용운이 항상 불교가 대표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끝까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했다. 나머지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막 독립자금 받으면 뭐 이거 가지고 어쨌든 적자생존 이거 적어놓고요. 그 밑에 얘기가 그대로 있고요. 자, 그림을 보자. 211.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어요. 과잉 생산. 기린의 목 길이가 다양하다. 개체 변이. 그런데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하여 대부분 죽었고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남겼고 이것이 반복. 기린의 목이 지금처럼 길어졌다.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자연 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과학,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 생물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 당시에 영국 종교계가 꽉 잡고 있던 시대 때 진화론이 딱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종교에서. 그렇고 국회에서도 다윈을 불렀어. 영국은 민주주의가 있지. 응?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했어요. 다윈한테.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응? 찰스 다윈이. 원숭이가 맞다. 네 조상은 원숭이다. 그죠? 엄청. 근데 찰스 다윈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거든. 부자니까 이제 당당하게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사회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 발달 영향을 주었다. 사회 진화론이 발달하여 제국주의가 실현하였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약한 나라는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야. 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과학자 3명을 대라 그러면 찰스 다윈, 그리고 심리학에서 프로이드,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 했던 누구지? 마르크스? 걔는 혁명가지. 마르크스인가요? 사상가. 3명이 가장 20세기에 큰 영향을 준 사람 이렇게 봅니다. 개념 속속 1번. 현성이, 진화, 변이,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쓰세요.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 변하는 현상을 진화.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 같은 종일 때 얘기입니다. 3. 유전적 변이는 기억과 니은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 유전적 변이,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기억이 뭐야? 돌연변이. 니은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되지요? 네. 2번. 자연선택설 OX 하세요. 해나. 개체들 사이에는 먹이, 서식지를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오, 이 경쟁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동물로 태어난 이상 다 경쟁을 해야 돼. 채원아, 그죠? 이쁜 여학생이 있어. 그럼 당연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지? 포기하는 놈도 있겠지만 달려드는 놈도 있겠고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물로 태어난 이상. 2번.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해나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수만큼만 자손을 낳는다. X. 더 많이 낳지요. X. 같은 종 개체들 사이에는 변이가 있어서 개체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르다. 네. 능력은 다 달라요. 4번. 자연선택설에 따르면 과잉생산, 변이, 자연선택, 생존경쟁 과정을 거쳐서 진화가 일어난다. X. 자연선택과 생존경쟁 순서가 바뀌었어요. 3번. 도연이. 자연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OX 하세요. 1.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X. 부추겼지요. 철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학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다. 5.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 관련 학문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5. 페이지 넘겨서 아까 설명했으니까 우리 책 계속 보고 중요한 거 밑줄 치세요. 자, 변이와 자연선택.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이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네, 차이점이 있으니까 점점 진화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1. 핀치부리의 자연선택. 한 종의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 각섬에 적응하여 모양과 크기가 각기 다른 부리를 가졌다. 그림 보자. 남아메리카 핀치가 있는데 얘는 선인장이 많은 섬. 선인장에서 우리가 얘를 파먹으려면 부리가 길어야 돼. 안 그러면 가시에 찔려. 점점점. 그러니까 유전자는 굉장히 다양했어. 근데 선인장을 먹이로 하는 곳은 부리가 긴 놈이 유리한 거야. 안 그런 놈은 도태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쪽 섬은 갈라파고스 군도거든. 섬이 더럽게 많아. 이쪽 섬에 있는 핀치를 보니까 부리가 유독 다 빼쭉하고 길어. 왜 그런가 봤더니 먹이가 뭐였어? 선인장이었어. 그 옆에 섬을 갔더니 이제는 부리가 굉장히 짧아요. 뭉툭해. 왜 그런가 봤더니 씨앗을 먹는 거야.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는 씨앗을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리가 얇으면 안 돼. 두꺼워야 돼. 또 짧아야 두껍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리의 모양이 적응하기 위해서 다 변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가 이쪽 섬에서는 많은 거죠. 핀치의 진화 과정. 남아메리카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 날아들어 각 섬에 부리의 모양이 다양한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다. 핀치는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경쟁.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되었다. 같은 종의 핀치가 오랫동안 다른 먹이 환경에 적응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핀치로 진화하였다. 환경에 적자 생존이 살아남으니까. 또 2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밑에 3.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 선택돼요.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이 형성된다. 자, 항생제는 뭐냐면 세균을 죽이는 약을 항생제라 그래요. 다시 세균을 죽이는 약이 항생제. 최초의 항생제. 응? 프레밍이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서. 푸른 곰팡이에서 페노부달레. 그건 지시약이지. 왜 페니실린이 최초의 항생제거든. 그거 입고 나서 죽던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세균성 질병은 다 지금 약이 있어. 그게 항생제야. 근데 항생제를 자꾸 쓰잖아. 항생제 내성세균이라는 놈이 있는 거야. 이제 약을 써도 약발이 안 들어. 세균 중에서 하다도 아주 지독한 새끼겠지. 이 새끼는 항생제를 써도 안 죽는 놈이야. 그럼 나머지 세균들이 죽었어, 내 몸에. 항생제 내성세균은 살아남는 거야. 얘가 돌연변이로 살아남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새끼들이 계속 번식을 하겠지. 그러니까 항생제를 내가 약이 안 드네. 약을 더 센 거로 했어. 이 새끼들은 나머지 세균들을 죽지만 항생제 내성세균은 계속 번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약을 많이 쓰면 안 좋다는 게 그거야. 왜냐면 내성이 생기거든. 이 세균들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림 볼게요. 자연 선택에 의한 항생제 내성세균의 집단의 형성. 자, 여기 색깔이 대부분은 초록색인데 항생제 내성세균, 이거 보라색이야. 이 새끼들이 2마리 있었어. 2.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어요. 항생제 내성세균은 살아남아. 시간이 지났어. 그럼 계속 항생제 내성세균만 늘어나겠죠. 항생제를 계속 쓰면 쓸수록 기존의 세균들은 없고 이제 항생제 내성세균만 생기는 거야. 그럼 약을 먹어도 이제 약발이 안 되는 거죠. 응? 새로운 신약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 선택되어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주므로 다양한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은 각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현재와 같이 생물종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럿 있잖아? 그럼 막내는 딱 태어났을 때 자기보다 다 누나들이 다 위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남지? 그래서 막내들은 심부름 같은 걸 잘한대. 그래야 어른들이 그랬니? 고마워. 막 이렇게 칭찬받고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막내들이 주고받는 걸 좋아해. 그리고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뭐 생일이야? 뭐 이런 거 챙기는 걸 또 되게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삐지고, 그리고 또 말 이렇게 뭐 소식 전하는 거 있지? 이렇게 남 흉 잘 보는 거, 그런 게 이제 막내들이 좀 잘해요. 근데 이제 첫째들은 좀 무젓하거든. 이 첫째는 좀 약간 중압감이 있어. 왜냐면 부모들이 자꾸 첫째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대. 그래서 첫째들은 조금 까불까불한 애들이 좀 덜하고 좀 입이 무거워요. 보통 보면은. 대체로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각 형제들마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 조금 있어. 둘째는요? 응? 둘째는 둘째는 어중간히 낀 거야. 응? 위에한테도 끼고 밑에는 또 막내라고 귀여움 받고. 그래서 둘째는 좀 독해. 성격이. 생존 능력이 뛰어나. 둘째가 제일 뛰어나. 독한 새끼는 아주 독하고. 그리고 딱 질 것 같으면 잘 환경에 적응합니다. 내가 뒤집을 것 같으면 확 이러고. 둘째는 그래서 단독 행동을 잘해. 어쩐지. 그리고 뭐 하기 기회가 별로 없거든. 큰애는 기회가 많아. 왜냐면 부모도 첫째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사달라면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근데 둘째는 좀 기회가 없으니까 기회를 기다렸다가 포착을 해서 그걸 안 놓쳐요. 그래서 억지 쓰는 둘째도 되게 많아. 막 그냥 고집 피우고 막, 근데 생존 능력은 제일 뛰어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독립심도 강하고, 혼자 무슨 일을 잘해요, 둘째는. 돌직구도 잘 날려, 둘째들이 보면. 자, 지구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가설. 화학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우주기원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워도 되겠지? 지우자. 세 가지. 화학적 진화설 해도 되고, 화학진화설이라고 써있네. 화학진화설. 밀러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밀러. 이 책에는 안 나왔죠? 심해 열수구설. 그리고 세 번 우주기원설. 이걸 다른 말로 천체비례설이라고 돼요. 천체비례. 다 진화설에 대한 얘기야. 밀러라는 과학자가 화학진화설을 주장을 했어. 원시 지구 때는 온도가 엄청 높았고, 초창기 지구, 이때 막 천둥번개 치고 막, 이때는 산소가 당연히 없었을 때야. 이때 대기에서 천둥번개 쳐가지고 얘가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생명체가 출현했어요 라는 얘기야. 그럼 심해 열수구설은요, 깊은 바다는 온도 압력이 높거든. 온도가 높으니까 깊은 바다에서 아미노산이 나왔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나와서 얘들이 진화를 거쳐서 인간까지 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화학진화설은 대기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우주기원설은 우주에서 아미노산이 왔다. 그런 과학자 있어. 그런 과학자들이 있어. 외계인이 전 문명을 전달해줬다 뭐 이런 놈도 있고, 운석 이런 걸 통해서 아미노산이 와서 여기서 이제 얘가들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됐다 얘기야.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옛날에 밀러의 이 진화 과정 막 이게 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미국은 빠졌거든. 왜냐면 밀러가 실험을 해서 똑같은 환경을 갖다 놓고 원시 지구처럼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 이런 환원성 기체들이 많았거든. 지구 초창기에는 산소는 없었고, 그리고 얘가 천둥번개에 꽝꽝 치면서 전기적인 거로 딱 그랬더니 진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험 과정에 조작이 있었어. 그거 실험할 때 지구 초창기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거든. 이산화탄소를 뺐어. 나머지는 똑같이 기체들을 원시 지구처럼 해놓고, 그래놓고 이산화탄소만 뺀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서 실험을 하면 아미노산이 안 만들어진대. 얘가 이제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왜냐면 나머지 기체는 넣었는데 왜 이산화탄소만 안 나와? 그런데 그 노벨상 주는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얘하고 다 친했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교과서에서 뺐어요. 이 화학진화설. 이건, 불화다. 응? 잘못된 설이다. 우리나라는 쭉 있다가 여기서는 살짝만 나와. 사람 이름도 없죠, 지금. 교과서가 바뀌면서. 자, 화학진화설. 화학 반응에 의해 무기물로부터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고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단백질, 핵산과 같은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됨으로써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가설이다. 거기다 쓰자. 대기라는 말을 써요. 대기. 응? 원시 대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천둥 번개가 꽝꽝 치면서 번개니까 당연히 높은 온도겠지요?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이 얘기고요. 힘의 열수구설. 여기도 마이크로스피어 폭스라는 과학자인데 사람 이름은 뭐 폭스. 여우 새끼인가? 폭스. 마이크로스 폭스. 힘의 열수구설은 메테인이나 암모니아가 풍부하고 심해 깊은 바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열수구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곳. 높은 온도가 유지되어 유기물 생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는 심해 열수구에서 출현하였다는 가설이다. 우주기원설. 우주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운석을 통해 지구로 운반. 이것이 지구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좀 뜬금없죠? 뜬금없는데 이거 믿는 과학자들도 많더라고. 언젠가 우주인이 와서 지구를 뭐 하겠다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개념 속속 4번. 서윤이. 다음은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갈라파고스라는 군도, 섬이 더럽게 많은 곳이야. 오세아니아주 그 근처에 있어요. 핀치 진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 같은 종이었던 핀치에는 부리 모양이 다른 기억이 있었다. 기억은? 변이. 핀치들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각 섬 먹이 환경 잘 적응할 수 있는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니은되어 자연 선택되어 진화되었다. 5번 OX 아세요? 의강이 환경의 변화는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준다. 네. 2번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 선택될 것이다. X. 항생제를 사용하는 곳에서 항생제 내성세균이 견뎌내는 거죠. 자연선택 X. 변이가 다양한 집단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선택되어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준다. 오.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한 놈만 살아남게 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6번. 지구의 생명체 출현 가설과 관련이 있는 내용 옳게 연결하세요. 현성이 1. 화학진화설. 니은. 힘의 열수구설. 디귿. 우주기원설. 기억. 네. 페이지 넘기면 탐구 A인데 그냥 건너뛸게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서. 자, 그림 일단 설명은 할게요. 스타이로폼 구가 있고 털실 방울이 있어.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 있죠? 찍찍이로 얘를 띡띡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번 빼고 또 집어넣고 또 빼고 또 집어넣고 요렇게도 실험하고 그 옆에 오른쪽 그림 봐봐. 또 오른쪽 페이지에 까만색이 있고 바탕이 하얀색이 있는데 흰 바둑알, 검은 바둑알. 그러면 눈에 띄는 게 있죠? 검은 바탕 위에 흰 바둑알은 눈에 확 띌 거야. 그지? 검은색에 검은색은 잘 눈에 안 띄겠지. 그래서 항생제를 의미해서 항생제로 얘를 제거를 한다. 그러면 항생제 내성세균은 또 세대를 거듭하면 숫자가 안 맞게 된다. 눈에 띄는 것만 딱딱하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라 그냥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신 탄탄 1번부터 15번까지 있네요. 자, 15문제 풀고 다 푼 사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으로 넘어갈게요. 좀 애매하구나. 12시 끝나니까.
숙제 프린트